예, 장관님. 네. 국감 장관 되시고 2025년 처음 수감하시는데요. 고생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소상공인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 그래왔고 4.5일제 관련돼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네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연휴가 10일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흔히 말해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정책을 펼 때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국회와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4.5일제 관련돼서 업무 보고에도 아침에 보고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도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네. 4.5일을 장려하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가 그때 지난번에 플리버스터 할 때도 장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대제 사업장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나 장치 산업 같이 계속 장치를 돌려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4.5일이 아니라 4일째 하는 경우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심야 노동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느 업태, 그 다음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4.5일제가 아닌 4일제라도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소상공인들처럼 거의 1인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한두 명 데리고 고용해서 하는 그런 업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제도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획일적이거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획일적인 조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 그럴까요? 네. 이거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카운팅 하기조차도 어려운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노동부가 보니까 종속관계,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면 모두 케어하거나 커버하겠다는 취지를 장관께서 분명히 업무보고에 담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른바 노조법 내지 종속관계에서 밖에 있는 분 또는 자기가 사장님이지만 사실 사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요. 4.5일 논의할 때 소상공인과 관련된 분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가 환경부, 에너지부가 이제 환경부도 아니고 에너지부라 하더라고요. 기후에너지부라 하는데 이게 워낙 에너지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후환경 지금 무슨 부죠? 우리가 위원회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이잖아요. 그죠? 이름도 다 이게 참 한데 우리가 환노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노동부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 부분이나 기후 부분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아직 어떻게 개편될지 모릅니다만은 노동에 대한 이슈가 좀 줄어들지 않는가 염려도 되더라고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환경부 장관 옆에 안 계셔서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그 석탄 발전을 스토핑 시키겠다는 거예요. 장관님, 지금 석탄 발전에 종사하시는 5개 발전입니까? 연간 유관 업무에 들어가는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노동자들이 지금 석탄 발전 산업에 종사하는지 아세요? 6천여 명,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6천이라 해도 곱하기 3인 가족 하면은 18,000이고요. 그 지역에 가면은 그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지역 소멸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예. 어제 저희가 계속 물어봤던 게 그런 겁니다. 에너지 장관이 너무 그 발전 부분, 그러니까 자기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과거에 현재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은 스토핑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안 했지만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총리실에서 고 김충현님 사망사고 이후에
두 개의 위원회가 돌아가서 거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게 거예요. 이름은 거창하게 정의로운 뭐 대전환 이렇게 하는데 그 누구에게는 그 네이밍 라벨이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에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장관께서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는 김성한 장관하고 아니면 정부 부처하고 얘기할 때 현재의 고용돼 있는 부분들, 고용돼 있는 분들의 가정, 생활, 삶 이걸 먼저 지키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하고 오늘 국감에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노동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또 하나 그 여러 제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주 4.5일제를 포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은 근자에 있었던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면서 오히려 노동약자 또 조직 노동자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네. 지금 우리나라 소득 5분위 배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4.5를 왔다 갔다 그립니다. 최근 근자에 그래도 5m로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노동 양극화는 여전히 심하다. 네. 맞습니까? 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양극화를 줄이고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선의와는 달리 격차를 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당면 과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근본 과제를 흐트러지는 오류를 범하는 그렇습니다. 노조법 2, 3조 얘기할 때도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노조법 2, 3조가 개정이 정가의 보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를 충실히 초기업 단위 교섭 늘리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네네. 2, 3조 그대로 적용하면은 아까 충분히 현장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벌써 석 달 전이고 2달 전입니다. 취임하시고 그 중간 결과물이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도화된 그 노조법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밖에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 소외되는 건 아닌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지금 장관께서 운영하는 TF 밑에 산하는 사실상 줬다가 뺏는 형식으로 지금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청에 있는 2, 3차 밴드에 있는 조합원들 노동자들이 조직을 하더라도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표를 갖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오늘 업무 보고했던 부분에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다음에 초기업별 단위 교섭 인정 그리고 원청이 있다 그러면 원청 사업장은 반드시 하청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먼저 가입시키도록 하는 의무장을 두는 등 아니면 단일 효력을 일반적 효력을 확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먼저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가장 근본 문제는 격차 문제입니다.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개정 노조법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입법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노조법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동일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또 단협협력 확장, 초기업별 교섭 증진이라든지 다양한 정책 패키지로 결국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그 최종 목적을 두고 오히려 제도가 이걸 심화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